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최근 장세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도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최근에 좀 순환매 장세가 되게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 속도를 되게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좀 어떤 섹터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이 시장 어떤 전략 갖고 따라가기가 계시나요? 좀 쉽지는 않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양분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과 그리고 이제 강력한 이슈를 따라서 테마를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이 두 가지 섹터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테마를 따라가면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도 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 그 테마를 초기에 우리가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 요게 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은 괜찮은데 또 시장이 또 시세가 좀 더디가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슈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종목을 쫓아오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더디가더라도 좀 안전한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을 중시로 차분하게 수익을 내가는 그런 매매를 좀 단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기업 가치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탄생을 했어요, 매니저님. 바로 유니셈 되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터치했고요. 10%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을 또 달고 계시는데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올랐잖아요. 네. 이런 수급을 보면 좀 더 탄력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워낙에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업황 자체가 워낙에 강해요. 그래서 일단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단기로 갔다가 좀 출렁거리지만 중기적으로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신고가 사상초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이 신고가 사상초고가를 경신하는 종목군들은 섣불리 고점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또 지금 장세의 특징은 이런 어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으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추세적인 대응과 더불어서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 내년 이후까지도 업황이 좋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더 큰 수익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유니셈 같은 종목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신고가 사상치고 경신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 상태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도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할 때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리한 혼조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갈 종목은 이렇게 대박이 터진다라는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도 중간 바닥을 다지고서 주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거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성급하게 털어낼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오늘 200만 주인데 평균적인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거래량 측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한두 차례 정도는 나와야 주가가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도 기본적으로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셈 리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댓글에 유니셈 수익 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계수님께서 유니셈 감사합니다. 아직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시티님도 유니셈 잘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섹시하십니다. 라고 네, 해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네, 다음 분입니다. 누가 주린이에요? 세영아 씨. 세영아 씨는 주린이 아니세요. 미인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시티님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읽어볼게요. 다음 댓글은 후추톡톡님. 계속 보니 교수님 섹시하신 것 같아요. 라고 섹시하시다고 지난주에 에로틱 균수라고 하시니까 네. 섹시하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십니다. 유니셈에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이 수익을 잘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 대선입니다. 오늘이 또 보궐선거였잖아요. 그쵸. 정치 테마주가 좀 잘 갔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뭐 타이틀에서 보시듯이 그런 이제 대선과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는 오늘 끝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보궐선거 끝나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또 대선 한 1년 정도가 남게 된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대선주들의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선과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요즘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 대선 그리고 중간 바닥이 확인된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특종, 수산 INT입니다.
이 종목 이 스치면 상한가에서 나왔던 종목인데 수익을 그래요? 되게 많이 냈었어요. 근데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뭐 대선 관련주들은 아직은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직 시작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이 이제 약 1년 정도 남은 시간이고 보궐선거가 끝난 시점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 INT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 수혜주로 종목 수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단순하게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엮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이 엮인 사람 단순하게 학연과 지연에 엮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옆에서 많이 보좌를 했거나 내지는 연관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이 수산 INT 같은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회사는 뭐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회사 내용과는 뭐 크게 무관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대표 CEO가 바로 과거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지사를 옆에서 보필하는 그러니까 공동회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가지고서 아직까지 정치적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씨의 어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 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주들은 기업 펀더멘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 사람과 얼마만큼의 이제 학연과 지연을 단순하게 떠나서 얼마만큼의 친밀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군들 중에 일단 수산 INT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정치 관련주들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산 INT 그러면은 본업 모멘텀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가지고는 굉장히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일단 지난번에는 제가 이 종목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주가가 여기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이재명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정도 이제 그 시세가 꺾이고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가 급등이 나면서 네. 이재명 관련주가 단기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조정이 폭이 좀 크게 나왔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서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에서 같은 이런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의 눌림목이라든가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같은 저런 급락 장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선주들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 씨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경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또 이제 뽑을 건데 만약에 거기서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내지는 스스로 대통령 대선에 안 나겠다라고 하는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바로 그런 부분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닌 바에는 그들 관련주들의 반등은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도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 제가 시간은 테마 이슈 맨날의 종목은 제가 잘 안 가지고 나오는데 이번에 대선 관련주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그런 긴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들은 주가가 좀 올랐어요. 오르고 눌림에서 지금 반등이 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그 보궐선거 결과 내용을 보니까 여당 쪽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씨 같은 이러한 여당 소속에 있는 후보들은 아마 이제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겠고 눌림이 나오든가 소폭의 반락 조정이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한 번 정도 매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비중 자체를 많이 하시면 힘듭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많이 하지 말고 부담 없는 정도선에서 반락을 우리가 적감해서 필요하겠고요. 자, 목표가를 제가 5만 원 정도까지 잡겠습니다. 5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한 차례 정도 고점에서 물량을 좀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5만 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선주로서 레이스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5만 원까지 가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자, 손절가는 34,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 댓글에 하나 있었는데 질문이 QN님께서 선거 이후에 테마주는 내려가요? 아님 올라가요? 갑자기 질문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날카로운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선거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보궐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보궐선거 맞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실 때는 이제 보궐선거인데 네. 이 정치 테마주가 예전에는 이런 그 이제 대선 정치 테마가 확산이 돼가지고 단순한 이런 어떤 서울시장 후보까지도 네. 그런 정치 테마주로 이제 변질이 된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정도의 어떤 테마는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 선거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되게 되면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대선이라든가 이런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투표가 끝나는 시점 내지는 투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도 네. 3월 달 앞뒤로 주가가 고점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부터 지금부터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 달 내지는 2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테마주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감사드리고요. 수산 INT는 5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별밤에서도 수익 많이 내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산 INT에 이어서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절대 저평가 실적 호전주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몇 번 가지고 왔어요. 네, 가지고 왔었고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부 이슈 테마주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종목이 많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좀 등치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종목이고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늦지만 결국엔 시세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져오셨던 종목이라고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DB손해보험. 이거 2월 달인가 목표가 터치하지 않았나요? 되게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것 같은데. 부분까지 갔습니다. 예. 일단 이 종목을 또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좀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옆에서는 막 작은 종목들, 이슈 테마주들이 주가 뻥뻥 올라가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응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잘못 쫓아가게 되면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이 좋은 장에서도 계좌가 한순간에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테마주들은 기대감이 있고 욕심은 나지만 자신 없는 분들은 건들면 안 된다는 측면이겠고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욕심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DB손보하고 번째 손해보험 관련주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일단 지난해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PBR 자체가 0.5배 정도, 0.5배 정도밖에 안 되고 퍼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절대로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보 관련주들은 이제 전통적인 저퍼주고 저평가된 종목으로 일단 부각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미 대바닥을 찍고서 바닥을 탈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손해율 자체가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됐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해도 실질적으로 1분기에 손해율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금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미국 경기 부양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조만간에 가파르게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험주들의 반등은 2차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고 중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고점에서 물량을 마지막으로 소화를 해내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고 움직일 때는 주가 반등세가 1차 바닥 탈출 때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서 시티님이 외국인 매수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외국인 매수가 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네. 주가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1월 말에 최저가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반등의 여력을 조금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오. 이번에는 탄력이 좀 붙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 올라갈 때는 뭐 가랑비 옷 젖듯이 뭐 가는 게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갔었는데 보통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물량을 받고 나서 주가 반대세가 나올 때는 좀 탄력이 붙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이미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는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바닥 탈출 후에 아주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한 번 그동안 오른 데 따른 눌림을 주고 재반등해서 나서면서 여기서 뭐냐면 이 앞에 있었던 물량들을 지금 소화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물량 소화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반격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 물량들이죠. 여기 있는 물량들을 지금 마지막으로 소화를 해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눌림이 약간 더 있거나 옆으로 좀 더 기어가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렇게 눌림이 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땐 탄력이 붙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한 좀 더 길게 보고 대응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추경 매수가 아니라 역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이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51,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0원이면 이제 밀집대로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51,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종목은 밀집대로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51,000원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51,000원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 자, 손절가는 제가 44,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종까지 알아봤습니다. DB 손해보험이었고요. 51,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특종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지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카카오톡 이제 친구하기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샵 2034죠. 샵 2034 누르시고 나서 자, 제 이름 한규소 찍고 보내주시면은 링크가 하나 나갑니다. 링크 나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링크 찍고 오시면 제가 이제 하루에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길게는 안 합니다만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을 시황 전략과 투자 전략을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써서 올려드리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팁을 가져가시기 바라고 간혹가다 시장에 대한 주도주라든가 유망 종목까지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니까 자, 샵 2044 친구하기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내일 3시 50분에 다 끝나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릴 거니까 자, 무료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샵 2034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특종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